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카금융 서비스가 이제는 바닥 찍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논리 한번 들어보시고 맞다 아니다 뭐 판단은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하나생명이 대형 GA를 인수했어요. 이게 11월 1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11월 2일 날 찍고 있는데 아니 대형 생명보험 회사가 GA 회사를 인수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니 GA가 이제 돈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GA를 꼭 사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샀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해봐야 되겠죠. 상장된 GA 회사가 대표적인 게 A 플러스 에셋이 있고 인카금융 서비스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인카금융 서비스가 훨씬 쌉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아작이 났고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싸요. 나중에 뭐 PER이나 이런 걸 보셔도 되고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따로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참아보자 이런 논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뭐 다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도 될 것 같아서 전체 공개로 일단 만들고 있는데 자 인카금융 서비스를 우리가 공부할 때 뭘 하나 봐야 되냐면 여긴가 최근에 이제 보험 GA 회사들의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이 1200% 룰이 생겼어요. 이 1200% 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시행 2년 차입니다. 시행 2년 차니까 기존에 이제 보험을 팔면 그 보험료의 1200%까지만 12개월치 보험료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생기면서 2년 차부터는 뭐 수수료 지급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어쨌든 이 GA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늘어도 이 수입이 뚝 떨어졌어요. 이거 1200%룰 영향으로 이제 실적이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뭐 1200%룰 때문에 수수료가 뭐 이연돼서 반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연간 이익은 빠졌다. 심지어 지금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이익이 빠지는 트렌드예요. 전체 GA가. 그 와중에 인카금융 서비스는 그래도 내부 설계 인력들이 열심히 해서 작년 대비 올해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보고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어떤 이슈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간으로 보게 되면 210억 정도를 영업이익을 2021년도에 벌었는데 지금 일단 트렌드로는 그 GA 회사들이 대부분이 1200%룰 때문에 실적이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YY로도 실적이 이제 더 증가했고 2분기 같은 경우는 뭘 지금 제가 보고 있냐면 이 평균 공시 이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 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2022년 11월 2일 날 나온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이 평균 공시 이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평균 공시 이율은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 이걸 보시는 게 맞겠죠. 평균 공시 이율이 내려가면 그걸 핑계 삼아 예정 이율도 내리거나 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 공시 이율이 올라가면 그 예정 이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균 공시 이율이 보통 언제 발표가 되냐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평균 공시 이율이라는 게 확정이 됩니다. 이 평균 공시 이율은 보험사들이 이제 평균 공시 이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2022년도의 어떤 예상치는 작년 21년 10월 말에 2.25%로 동결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국내에도 한국의 어떤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금리를 고려를 해서라도 평균 공시이율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예정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또 기사 같은 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초에 연초에 이제 딱 설정을 해요. 연초에 설정을 해서 2023년도에 예를 들어 2023년도 1월 달에 설정을 하게 되면 2023년도 연간의 어떤 그 보험 상품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심플해요. 예정 이율이
예정 이율이 올라가면 보험 가격은 떨어집니다. 보험료를 인하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결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는 뭐 움직임은 없지만 지금 현재 예정 이율은 올라가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생보사 종신보험 예정 이율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지금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 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 가격은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GA사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한테 고객한테 미팅을 잡아서 만났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정 이율과 평균 공시 이율이 10월 말 11월 초에 결정이 되고 내년 초에 이제 예정 이율이 결정이 되면서 내년에 이제 GA사의 설계사들은 고객을 만나면 아이고 이 가격에 왜 지금 이 보험을 가입하세요? 이거보다 똑같은 보장을 받는 게 훨씬 월 납입 금액이 낮은 상품으로 가입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GA사들의 목표는 기존의 고객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교체해 나가는 게 목적이죠. 그래야 자기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원수보험사, 일반적인 생명보험사나 뭐 그다음에 손해보험사들은 그 예정 이율이 올라갈수록 보험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보험 가격이 낮아졌으니 설계사들은 훨씬 팔기가 용이한 거죠. 그리고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금융서비스가 내년에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결국 보험 팔면 그 보험에 뭐 1200% 룰에 입각해서 이익이 계속 꽂히는 거니까 인카금융서비스의 경우에는 내년에 보험 상품 팔기가 가장 좋고 원수보험사들, 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인하되는 어떤 효과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뭐 매력적인 어떤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어떤 금리 상승은 주가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거기서 보니까 금리 상승은 주가 다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 대비 내년에 판매되는 어떤 신규 보험 상품의 판가가 떨어지는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보사나 손보사들은 썩 매력이 없고 GA사들이 2023년도에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평균 공시 이율을 10월 말에 이게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카금융서비스는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는 평균 공시이율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죠. 평균 공시이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 인카금융서비스의 GA 하는 사업자들이 2023년도에 영업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초기 첫 번째 모멘텀이고 두 번째 모멘텀은 내년 초에 있는 예정이율이 올라가는 거고 예정이율이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인카금융서비스의 어떤 그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평균 공시이율이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평균 공시이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예정 이율은 평균 공시이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해 이거는 이제 2021년도의 얘기거든요. 2021년도 10월 말에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평균 공시이율 등을 인하 등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공시이율도 이를 따라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균 공시이율이 일단 동결이 됐었다. 그래서 이때는 아니 평균 공시이율이 오히려 인하됐었으면은 보험료가 올라갔을 텐데 아쉽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반대예요. 결국 이제 예정 이율 조정은 보험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평균 공시이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평균 공시이율은 10월 말과 11월 초에 되고 그리고 내년 예정 이율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정 이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판매되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이고 이 판매되는 보험료가 낮아지다 보니 설계사들은 고객을 만나면 아니 지금 이 가격에 왜 또 이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냐 바꾸세요. 똑같은 보장을 더 낮은 가격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기가 쉬워지는 시장이 2023년도에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인카금융서비스의 실적이 2023년도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가장 이제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었던 뭐 1200%에 대한 룰은 올해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2년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리스크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뭐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평균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한번 기다리면서 주가가 지금부터는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점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평균 공시이율, 예정이율 이런 것들만 검색 키워드로 뭐 구글이나 뉴스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당연히 이제 보험료가 떨어지니까 인카금융 서비스가 GA 설계사들이 내년에는 좀 돈 좀 많이 벌 수 있겠네 이렇게 뭐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